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엔 험지인 지역이다 보니까 색깔 가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난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이야.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빨간색도 섞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정치를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미워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빨강색, 파란색 구별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최근에 통화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부 대변인님. 네. 홍준표 후보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보수층에 좀 표심을 구해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누누이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당은 건전한 보수도 존재해야 되고 건전한 진보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정당의 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 저희 후보가 얼마나 잘 준비돼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통합의 자세로 현재의 대선을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전에 저희 당이 국민의힘을 조롱한다거나 악마화했다라고 했지만 누누이 이어져 온 역사는 악마를 저희를 많이 해왔죠. 저희 후보를 많이 해왔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제가 감히 국민의힘에 한 말씀 조언을 드리자면 내란 특검이라도 이 시국에 분명하게 우리는 찬성한다. 그래서 내란을 정리하고 이 파국의 국면, 민생의 위기까지 온 국가적 위기를 이제는 단절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는 대선 유세 운동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저희 후보는 겸손하게 현장을 지금 수리하고 있고 내일 빛의 광장인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 참모죠. 바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좀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현종 이 본부장의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이 한미 FTA를 주도한 실력 있는 분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기도 해서 외교안보 통상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 6.3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선 전에 갔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우방국에 가서 통상에 대해서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자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직접 날아가지 않고 지금 현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은 대선 이후로 늦춰라.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라면 저는 수긍할 수 있는데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집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아직 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이 통상 참모라는 분이 직접 미국에 날아가서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을 만난 것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비칠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한국은 대선이 끝난 것인가? 이런 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행보는 앞으로 유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된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걸린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가 된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제 14일에 법사위 청문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뭘 묻겠다는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불신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로 당일에 회부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그것도 내규, 법원조직법 다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2번의 합의기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심리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해명이 원래 관행상 기록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걸린, 내 재산이 걸린 재판 대법원까지 믿고 맡겨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원래 안 읽는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 사법불신 누가 초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입장 내는 거 상당히 저어합니다. 주저하죠. 자제하고.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구조적으로 사법부를 정말 국민들께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선출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재판해야 그나마 국민 신뢰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사법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마 청문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답변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이제 선고기일이 열리는데 이거는 사실 선거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배우자 리스크에 관한 부분이 상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사회적인 검증의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주 깊이 인식하시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심과 똑같이 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은 다시 한번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정말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때 우리나라의 권력이 급격하게 더 사유화되는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혜경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구설수 논란과 김문수 후보의 상대적인 청빈한 삶 그리고 특히 배우자 설란영 씨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악재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선고기일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